안녕하세요. 리북스TV 한 권으로 합격하는 공인중개사 진행을 맡은 진재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28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기출문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기출지문만으로 75점에서 80점까지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기출지문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출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출지문만을 공부해도 되겠다는 이런 공부 범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과거 기출지문이 어떻게 변형되어 갖고 출제되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기출지문 위주의 공부를 할 때 지문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풀이할 28회 기출문제는 정규 강의 과정에서 다시 반복되어서 풀이될 내용들이고, 구체적인 해당 이론 정리는 정규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거 기출지문이 어떻게 출제에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정답을 골라내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지문 하나하나를 분석해야 하니까, 왜냐하면 기출지문 하나하나가 우리가 공부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0문제씩 나누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1번부터 10번 문항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회 부동산학 개론 기출문제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지는 도로 부지, 하천 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2회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거의 동일하게 지문이 나왔습니다.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출제된 적 없네요. 상식적으로 고압선 아래의 토지 이용 제한, 거래 제한 받는 경우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모 쳐야 되겠네요. 확신할 수는 없네요. 3번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22회 한번 볼까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고요. 24회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나왔죠. 4번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24회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동일하게 나왔네요. 21회 용도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나왔네요. 5번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나왔나 볼까요? 26회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정답이 포락지였습니다. 이 5번 지문은 포락지라고 해야 정확한 정답이 되겠네요. 5번 틀린 거네요. 5번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1번 질문, 워푸드는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출 지문 볼까요? 23회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일하기는 한데 워푸드인지는 좀 의문이네요. 이건 확신은 할 수가 없네요. 2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된다. 이 질문 한번 볼까요? 23회에 공사 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은 시장 위험으로 볼 수 있다. 시장 위험이 무엇인지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답으로 선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네요. 맞는 말 같아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되겠죠. 하지만 세모 3번 질문,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이 내용 한번 볼까요? 21회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의 인허가 지연 위험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틀린 지문으로 나왔네요. 여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리네요.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답은 쉽게 고를 수 있네요. 비록 정확히 모르는 1번 지문, 2번 지문이 있었지만 답을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4번도 볼까요?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23회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문이네요. 5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이 된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 시장 위험. 아까 시장 위험이 뭔지는 봤었죠. 하지만 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이것도 세모. 삼 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볼까요? 23회 부동산의 자연 특성 중 부증성은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똑같네요. 2번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동일 지문은 없는데 당연한 말 같죠. 토지의 개별성은 개별화시킨다. 하지만 세모 치겠습니다. 3번 토지의 부동성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번 동일한 지문은 없네요. 부동성, 고정성, 움직이지 못하는 것,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라는 거는 지방세 정도 얘기하겠네요. 어떤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적 시장을 형성을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자기네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조세를 부과를 해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모 치겠습니다. 4번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영속성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이것도 세모 쳐야 되겠네요. 영속성은 영속성이라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 불변, 직접환원법이라는 것은 수익 방식의 하나로 한 해의 순영업소득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수익가격을 구하는 방법, 순영업소득이 영속적인 경우 적용된다 하는데 우리는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세모 치겠습니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19회 문제 한번 볼까요?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X,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게 맞는 지문.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 없지만 용도적 공급 증가시킬 수 있다 라는 문제를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틀리는 지문 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4회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부동산업 전체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네요. 여기서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봤네요.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세부 예시까지 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기출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은 분류체계에 해당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나머지 것들은 모를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가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다라면은 비주거용, 주거용, 나머지 요거 하나 좀 이상하네. 이렇게 좀 답을 유추해서 4번으로 잘 찍었으면 좋았겠네요. 하지만 기출지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다 세모치고 이거는 찍어서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1번 부동산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23회 질문 한번 볼까요? 마케팅 전략 중 표적 시장 설정이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은 표적 시장 설정이 아니고 시장 세분화 였었던, 그래서 틀렸었던 지문. 시장 세분화가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 알 수 있죠. 2번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 시장이란 세분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2번 볼까요? 24회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 유추할 수 있죠. 3번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 목표에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 요소인 4P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의 조합을 말한다. 3번 23에 나왔네요. 마케팅 믹스란 기업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 정의할 수 있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네요. 판매 촉진, 프로모션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4번 한번 볼까요? 프로모션 전략은 매체를 통하여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 양문형 냉장고 제공, 벽걸이 TV 제공, 판매 촉진의 하나다.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요인 유추할 수 있죠. 5번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 아까 4P 중에 프라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가격 전략 중에서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 고가 전략 출제된 적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좀 이상하네요. 빠른 자금 회수 빨리 팔았으면 좋겠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지역 구매자들이 좀 가난하네요. 이러면 고가 전략이 아니라 당연히 저가 전략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출제된 적 없으니까 세모 그래도 위에 있는 내용들이 다 확인할 수 옳은 지문이니까 5번 정답은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 박스형으로 출제됐네요. 박스형 아니네요. 답을 찾아가는 유형.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층 이하일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주택인지 찾는 건데 25회 때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면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다중주택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7번 한번 볼까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1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27회에 나왔네요. 강성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맞는 걸로 나왔네요. 27회 때 이제 또 다른 지문으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모든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된다. 그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아니고 강성 효율적 시장,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거 준강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야지 맞겠습니다. 명확하게 틀렸네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틀린 게 1번에 있으면 2번부터 안 보고 그냥 넘어가야죠. 우리는 기출지문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다 보겠습니다. 2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26회 나왔네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3번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이건 저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4번 지문은 세모 쳐야 되겠네요.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한번 잘못 이용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특성 때문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야 역할이 중요하다. 뭐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세모. 5번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번도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 내용은 좀 알아둡시다. 부동산의 공사적 제한은 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직접 수요와 공급의 조절도 가능하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사적 제한인 경우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 강화,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진다. 지역지구제 같은 이제 공사적 제한이 공급 곡선 서로 이제 용도적인 대체를 하기 어렵게 만들므로써 뭔가 비탄력적인 상황으로 만들고 또는 공급을 아예 직접 지역지구제처럼 아예 양을 직접 조절할 수도 있는, 그래서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직접 이렇게 동그라미 하긴 좀 그러네요. 세모치고 넘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답 찾는 데는 어려움은 없고 3번 아까 넘어갔었죠. 3번이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따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적, 경직적 이라는 의미고,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하락폭은 커진다. 비탄력적, 하락폭 커진다. 우선 직관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네요. 수요나 공급이나 어느 것이라도 비탄력적인 것, 경직적인 것이 있으면 가격 폭등, 폭락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은 부동산 시장, 공급이 비탄력적인 대표적인 시장, 부동산 시장, 농산물 시장, 뭔가 비탄력적인 요소가 있으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뭔가 경직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농산물 가격 폭등, 폭락, 부동산 가격 폭등, 폭락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직관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비탄력적, 가격의 변화폭이 커진다, 하락폭이 커진다, 폭락한다, 맞는 지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수요가 증가할 때 이렇게 두 번 나왔네요. 수요가 증가할 때 어떻게 되는지 요거 먼저 한번 직관적인 내용으로 이제 푸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그래프로 굳이 그려갖고 이 모습을 한번 보면 먼저 27회, 24회 수요가 증가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하나는
좀 탄력적이고 하나는 빨간색이 파란색이 탄력적, 빨간색이 비탄력적. 이 그래프, 이 직선처럼 보이지만 사실 곡선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대해서, 이 부분이죠. 탄력성에 대해서 생긴 모양을 보고 이제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곡선인 경우 이렇습니다. 구별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정규 강의 과정에서 다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직선인 경우는 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의 특별한 모양인 직선인 경우는 좀 또 다르게 탄력성이 다르게 정의되는데, 곡선인 경우는 이제 평평한지 서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이제 구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일단 안다고 합시다. 이게 빨간색이 비탄력적이고 파란색이 탄력적인 공급 곡선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수요 곡선이 이렇게 평행이동 D-로 수요가 증가했을 때 탄력적일 때랑 비탄력적일 때랑 가격이 어떤 게 더 많이 변하는지 보면 되겠죠. 처음 가격은 동일하게 여기서 출발합니다. 수요가 증가했을 때 비탄력적인 부분이 이만큼, 탄력적인 부분은 가격이 요만큼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 결국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그래프로 탄력적인 공급곡선, 비탄력적인 공급곡선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증가할 때 이렇게 기출문제는 수요가 증가할 때를 물었고,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를 물었으니까 그래프가 뭐 같은 형식이긴 해도 그래프는 조금 달라지겠네요. 그것도 뭐 하나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일단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 수요 곡선이 두 종류가 나와야 되겠네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조금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이 이렇게 D, 탄력적인, 이렇게 두 개의 상황이 있다고 봤을 때 공급이 증가를 했다. 공급이 증가했다는 것은 S-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랬을 때 가격이 누가 더 변하는지, 이제 출발점은 같죠. 출발점이 같게 그렸으니까 가격이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이 요만큼 하락한다. 가격이 비탄력적인 경우는 이만큼 하락한다. 가격이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이렇게 커진다.
그래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근데 굳이 이렇게 뭐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요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관련 내용은 쉽게 그냥 요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맞는 지문, 이런 탄력성에 관한 부분, 이런 거는 좀 정규 수업 시간에 제대로 좀 해야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그림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이러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그건 좀 가짜 수험생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가 된다. 26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 실패에 보완,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21회,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등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가 된다. 외부 효과의 존재는 있는데 여기는 정보의 비대칭성, 여기는 공공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세모 칠까요? 일반적으로 시장 실패 그러면 시장 실패 3총사가 있죠.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플러스 공공재로 인해서 시장이 실패하고, 그래서 정부가 실패한 시장에 개입해서 바로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되고, 꼭 이러한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책적 목적, 부동산 시장의 안정 또는 서민 보호 등을 위해서 시장에 또 개입하기도 한답니다. 세모 치죠. 니은,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니은 한번 볼까요? 26회,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감소시킨다가 아니네요. 비용이 증가 또는 증가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디귿,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2회,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 23회,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 소득 재분배 효과 기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리을,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 내용은 용도지역지구제란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런 장치다. 그 다음에 지역지구대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원론적인 얘기인데 차마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겠네요. 일단 세모, 지문에 디귿은 O, 니은은 X, 요 단서를 기준으로 니은 X, 디귿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디귿 니은 여기 또 있네요. 니은 X. 그러면 얘랑은 아니고 3번도 디귿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니고, 두 개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기억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맞는 얘기인가 봅니다. 리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판단을 해야 되네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4번 가는 거고,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면 2번 가는 거고, 50% 확률입니다. 9번 가겠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1번 볼까요? 19에 나왔네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임대주택 정책은 맞습니다.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한번 볼까요? 임대료 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을 발생시킨다. 틀린 지문으로 나왔네요. 공급 과잉 현상, 초과 공급, 똑같이 틀린 지문으로 나왔네요. 답은 선택할 수 있고요. 3번 임대료 보조 정책,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이 되는 거니까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향상되니까 수요가 증가합니다. 파란 거로 할까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니까 임대주택 공급업자들이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역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스다시로 늘어나서 다시 이렇게 균형 가격이 이제 다시 낮아집니다. 그 내용을 3번에서 설명한 거고, 3번이 22회에 나왔네요. 주택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똑같이 나왔네요. 4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 20회 나왔네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우리 아까 지금 낮을 경우 나왔었는데, 높을 경우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그렇고, 낮을 경우에는 낮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임대료 상한제죠. 맞습니다. 5번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 맞죠. 틀린 것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 비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묻고 있습니다. 1번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24회 때 나왔네요.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 무엇이냐 물었을 때 공공토지 비축이 맞는 지문으로 있었습니다. 2번 토지 비축 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똑같이 출제된 지문은 없고 맞는 것 같긴 해요.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근데 세모 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세모 치면서도 맞는 것 같으면서 세모 치는 거하고 틀린 것 같으면서 세모 치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3번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건 나왔죠. 21회
토지은행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적 개입수단이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고, 23회도 마찬가지네요. 토지비축제도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24회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맞는 질문. 4번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4번 26회 나왔네요. 토지 비축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건 너무 똑같은데요. 맞고 5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질문은 생소한 지문이네요. 세모. 이런 경우 찍어야 되네요. 2번하고 5번 중에 어떤 게 더 틀린 것 같은지. 답은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한다고 해서 5번인데 우리는 아마 찍어서 그래도 50% 확률이니까 맞을 가능성 50%입니다. 오늘 10번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다시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